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현재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있습니다. 주로 행정안전부에 근무를 했었고, 작년 4월 30일 울산부시장으로 오기 전에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고향은 포항으로 송도초등학교, 대동중학교, 대동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 1사단에서 해병대를 병장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항의 고향이시고, 현재 근무는 이제 울산시에서 부시장 직무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포항, 울산은 자주도 이렇게 왕래하신다는 소리를 좀 들었는데 많이 다니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고향이기도 하고 또 내년에 뜻도 있고 해서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철강 산업 위기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포항을 이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이제 지정했고 또 이제 K 스틸법도 이제 발의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포항이 우리 철강 도시인데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의 물량 공세라든지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또 최근에 우리 트럼프 미국 정부 들어서 관세 폭탄 이런 걸로 해서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강덕 포항시장님께서도 백악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포항을 비롯해서 몇 개 지역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역 맞춤형 산업 지원이라든지 뭐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든지 고용 안정 등의 지원을 합니다만은 이것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발의가 됐는데 아, 신속히 통과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K-스틸법도 통과되어야 됩니다만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해오름 산업헬스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통과돼야지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현행 그 발의된 우리 K-스틸법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 그러면 전기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수소에 대한 부분 등 에너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노후 설비에 대한 전환, 뭐 요즘은 뭐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뭐 그런 공장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노후 설비에 대한 이런 전환에 대한 지원 부분도 더 보강이 됐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포항, 경주, 울산 세 도시가 이제 해오름 동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울산에서 또 근무하시다 보니까 이 동맹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오름 동맹에 대한 그간의 성과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포항, 경주, 울산은 1500년 전 통일신라 시대에 형산강과 태화강을 아우르는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 100만 명, 세계 4도 도시라고 하는 엄청난 발전된 지역이었고, 또 최근에는 우리 산업화로 조국 근대화를 이끈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산에 최근에 방구천, 방과카가 세계 유산으로도 등재가 됐는데 이 7천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 해오름 지역은 역사와 전통과 그리고 산업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이 세 지역이 연합을 해서 이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해오름 추진단이라는 공식 기구를 출범시켜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철강이라는 소재, 그다음 경주는 부품, 그다음 울산은 조립 완성이라는 산업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 이제 동해안의 수려한 해양 관광 자원 등을 공유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우리 또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펍스텍이 포항에는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 또 유니스트가 있고 그 외에도 한동대라든지 울산대, 그리고 울산대는 또 울산대 병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는 또 한국 수략 원자력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이 지역에는 방사강 가속기, 그리고 경주에 있는 양성자 가속기 등 여러 가지 R&D 인프라도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원들이 잘 엮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아마도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잘 해보자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해오름 산업벨트 지원 특별법이 작년에 그 발의가 돼서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오름 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케이스들법 이런 것이 이제 최종 이제 결정이 되고 발효가 됐을 경우에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가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지역 산업에 가져올 파급 효과를 보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네. 해오름 산업벨트 지원 특별법에는 뭐 개발 제한 구역 해제라든지 그 외에도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 그리고 국가 산업단지 지정 개발에 대한 특례,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원전 기업 상생 협력 촉진 등 대한민국 제조 강국 위상을 회복할, 그리고 이 해오름 지역을 산업 문화 수도권으로 만들어줄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특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과 K스틸법이 결합이 되어야만 그린 철강 전환이라든지 산업 다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이 두 법이 같이 통과된다면 기존에 우리 포항과 울산, 경주에 있는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주력 산업의 어떤 경쟁력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수소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SMR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양 문화 관광 등 이런 신산업도 육성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포항이 어찌 보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원전이라든지 수소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그 해상 풍력까지 이런 에너지원들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하나 더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개 지역을 아우르는 기술 창업 벨트를 구축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이 세 개 지역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이 지역에 남아서 창업을 한다면 훨씬 이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 포스텍이라든지 유니스트 등을 기술 선도대학 이지 않습니까? 잘 활용해서 공동 창업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스타트업 파크라든지 창업 벤처 펀드를 조성한다면 이런 창업 벨트가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참고로 이와 유사한 해외 사례 중에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인데요. 여기에 보면 롤리, 드럼, 채프릴 등 세 도시가 연합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 듀크대, 노스캐롤라이나 대가 삼각형을 연결해서 연구실 중심에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IBM이라든지 시스코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기업 한 250여 개가 입주해서 혁신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들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보시장님도 아마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시책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우리 중구 혁신도시의 거점형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을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로 한 425억 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요. 여기는 자율주행 모빌리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생활의 편리한 부분이라든지 이 데이터 확보하는 이런 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울산 전역을 가상도시라고 하죠. 디지털 트윈, 싱가포르의 버추얼 싱가포르 같은 이런 디지털 트윈을 거의 완성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AI와 공간 정보에 대한 융합 검색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또 울산에는 또 국가산단이 있는데 여기는 또 화학 이런 산업과 관련된 지하 배관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디지털 트윈으로 다 구현이 돼서 통합 관제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포함한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을 해서 고정밀 전자지도, 주제도 뭐 이런 걸 다 합쳐놓으면 전체 지하 트윈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디지털 트윈이 완성이 되면 태화강에 있는 국가 정원을 디지털 트윈에 구현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우리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또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SK와 미국의 아마존 웹 서비스가 협력을 해서 7조 원 규모의 전력량 기준으로 103메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했고 기공식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0배에 해당하는 1기가와트급으로 확장이 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울산은 글로벌 제조 AI 혁신 허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하죠. UAM, 나는 택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2028년까지 950억을 들여서 기체 개발이라든지 테스트 베드, 또 이와 관련된 직접과 단지 이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실증 인프라도 우리가 구축을 할 텐데요. 나는 택시가 날아다니는 길, 회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전파 맵도 구축이 되고요. 이와 관련된 디지털 트윈 데이터도 구축이 되고 또 이런 그 도심 항공구청이 이착륙이 가능한 버티포트 이게 대한 설계 시공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도심 항공교통도 당연히 포항에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 포항 영일만 신항이라든지 환호공원에서 우리 호미곶까지 우리가 도심 항공교통으로 이동이 된다면 얼마나 관광이라든지 획기적이지 않겠어요? 상상만 해도 좋지 않을까요? 네. 울산이 상당히 좀 많이 발전하는 것 같아서 뭐 축하하고 좋기도 하지만 또 뭐 인접도시 입장에서 약간 그래도 좀 앞으로 포항자리 되는데 지금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 포항에 뭐 원도심이라고 해야 되나?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앙상가 같은 경우는 좀 공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 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경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포항의 그 원도심 활성화 혹시 이렇게 좀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같습니다. 예. 우선 그 도심 재생 사업들을 좀 다각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면 우리 최근에 포철의 기숙사를 해도에 건립한 그런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골목형 뭐 상점가를 만들고 있다든지, 뭐 경주 황리단길 같은 것을 또 포항에 적용해 본다든지, 중앙상가에 다문화 음식거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접목을 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어떻게 좀 활성화시켜 보는 방법도 또 고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뭐 제가 생각할 땐 도심이 공동화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과거에 포항역이 있던 자리에 그 포항역이 외곽 흥해 쪽으로 빠져서 생긴 현상 효과도 크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흥해 KTX로부터 옛날에 있는 포항역 자리 도심까지 수소 트램을 연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울산에 지금 그 친환경 수소 연료지 트램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호선 같은 경우는 태화강역에서 신봉 로타리까지 11km 한 3,800억 들여서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2호선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해서 북울산역하고 야암사거리까지 14km 이것도 4,400억 정도 드는데 이것도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태화강역 동쪽인 태화강역하고 그 장생포까지 수소 트램을 또 연결을 할 생각입니다. 이 4.6km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한 414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3호선, 4호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도심에. 그리고 이제 이것 수소 트램과
우리 부산, 울산, 양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 또 확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울산의 동쪽 끝에 있는 태화강령에서 서쪽에 있는 KTX역까지 철도로 연결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아, 이 부분을 포항에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의 KTX역에서 수소 트램을 깔면, 도심으로 깔면 동해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 효과도 있고요. 또 버스라는 대중교통수단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도심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수소 트램은 환경적으로 환경 친화적입니다. 미세먼지라든지 대기 오염 물질을 저감시킬 수가 있고 특히 청정 공기를 생산한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포항에도 도입을 하면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테크닉은 아는 지만 다음으로 지금 해병대 출신이시라죠? 네네. 최근에 지금 우리 포항 해병대 전후회가 이제 정부에다 대고 해병대 중 이제 4군 체제 전환을 걸로 하고 있는데 그 핵심 과제로서 이제 포항 해병대 1군단 창설을 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이라 그러면은 포스코하고 해병 아니겠습니까? 상징적으로 가장 뇌리에 떠오르는 것이. 그래서 해병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포항에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행히도 해병 1사단 그 부진에 국방부 부지도 뭐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1군단화 되면 뭐 한 개 사단 정도가 더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도 있습니다. 이거 하고 기존에 우리 해병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뭐 해병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병 사관학교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한다면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요즘은 그 방위 산업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세계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풍산 금속이라든지 하나 시스템, 뭐 LIG 넥스원 이런 방산업체들 이라는 인프라도 있고 특히 이제 울산에도요 현대중공업에 그 군함을 만들거든요. 뭐 자동차라든지 뭐 경주에도 또 여러 가지 SMR이라든지 또 부품 그런 좋은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포스텍이라든지 유니스트라든지 또 우수한 또 연구 인력 자원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K 방산 거점으로도 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약간 뭐 멀리 보면 최근에 이제 북극 항로 개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앞으로 해양 문화 관광도 또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울릉도 독도와도 좀 연계가 필요해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해병은 수륙 양용이니까 이 동해를 활용한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동해 개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울릉도 독도도 기존에 우리 해오름 동맹에 포함시켜서 같이 상생 발전을 논의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앞으로 계획 그리고 또 뭐 시민들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지금 내년에 우리 지자체 선거가 예정이 되는데 네. 우리가 구시행도 조금 네네. 어떤 계획들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저는 나름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해왔고 열심히 해서 지금 뭐 국가직 1급에 해당하는 우리 울산 행정부시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제가 정년은 한 5년, 6년 더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제 마지막 남은 공직을 뭐 제가 지금까지는 포항 고향 발전을 위해서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만 마지막 남은 이 공직을 고향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가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갖춘 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맥 이렇게 총동원해서 앞으로 포항 발전을 위해서 제 역할이 주어진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